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년 동안 잠잠했던 광주 전남의 통합 논의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권에서는 현재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행정통합만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전남도도 찬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이 감수하는 인구 문제, 지방소멸 위기 등 공통 현안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본 입장이 확인되면서 관련 논의는 지역의 새로운 의제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장기적 관점의 통합 논의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위중한 현 상황 속에서 시도 통합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사회 전반에서부터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 등 과정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주도의 통합 논의보다는 도의회와 그리고 민간 시민단체에서 차분하게 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최근 군과 민간의 공항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의 현안마다 양시도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저 국면 전환용 돌출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20년 만에 상생과 번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역사회 내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어제 임시회를 열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여순 사건의 원인이 됐던 제주 4.3 사건과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등은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은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이어 과거사법을 통한 진상규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국회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본청사 별관 증축 계획과 관련해서도 의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본회의 10분 발언에 나선 백인숙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별관 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해양수산청 청사를 매입해 여수시 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재헌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력 제고를 위해 청사 별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하진 의원은 침체된 여서 문수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도단위 가운데 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3시를 기준으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유입 33명을 포함해 모두 166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총 확진자의 0.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지역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8.90명으로 전북, 제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확진자 가운데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현재 모두 96명이고 치료를 마친 격리 해제자는 70명으로 42.2%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 농산업의 거점이 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고흥군 도덕면 일원 33헥타르 면적에 오는 2022년 준공 예정으로 1,1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창업 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와 지원센터 등을 갖추게 되며 스마트팜 전문 인력 육성, 기술 혁신과 검증 등 국내 첨단 농산업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여수의 한 애견 호텔에서 반려견이 탈출했다가 로드킬을 당해 죽었습니다. 5년간 키운 강아지를 잃은 주인은 다른 강아지로 보상해주겠다는 애견 호텔 측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룩무늬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케이지를 빠져나옵니다. 이후 호텔 출입문 쪽을 서성이더니 점프를 해 펜스를 뛰어넘습니다. 애견 호텔 관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이 개는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초 최 씨 부부는 여름 휴가를 위해 5살 난 반려견 3월이를 여수의 한 애견 호텔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개를 맡긴 지 이틀 만에 부부는 호텔에서 3월이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았고 1시간여 후 3월이가 차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월이를 찾았는데 사체가 여러 번 차에 치였기 때문에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사체를 수습을 못해가지고 119 구조대가 와서 사체 수습을 했다고. 호텔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른 뒤 최 씨 부부가 호텔에 요구한 합의금은 150만 원. 그러나 호텔 측은 코로나와 긴 장마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사정이 어렵다면서 50만 원이나 같은 품종의 다른 강아지로 보상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 부부가 항의하자 호텔 측이 오히려 최 씨를 기물파손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그때는 또 충격을 너무 받아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모텔에서 생활했었고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다른 강아지를 대체해준다는 게 말 자체가 그분이 애견업계에서 그렇게 종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애견 호텔 측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반려견 사고의 법원 판례를 고려해 합의금 액수를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 씨 부부가 해당 내용을 SNS에 퍼뜨리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봐 가게를 접을 상황에 놓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건수만 매해 1,500건 이상. 지난해 4월 제주의 애견 호텔에서도 강아지가 탈출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애견 호텔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반려견 관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개물림 사고도 잇따르는가 하면 반려견 위탁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견주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아리에 검붉은 멍이 들고 이빨 자국을 따라 딱지가 앉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만난 이웃집 진돗개들에게 물린 상처입니다. 놀라서 이 강아지를 잡아 당기고 안고 이러고 있는데 3마리가 저를 둘러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3마리 중에 1마리가 제 다리를 물더라고요. 2주 정도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염증이 더 생기거나 하면은 진단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문제는 이 진돗개가 사람이나 반려견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6월에도 이웃집 푸드를 물어 뼈를 접합하는 대수술을 받고 2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큰 강아지들 무리 속에 얘가 3마리 속에 얘가 파묻힌 거예요. 저희 강아지를 3시간 넘도록 수술을 한 거예요. 지난 7월 부산에서 대형견인 멜러뮤트 2마리가 50대 여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서울에서도 맹견종의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개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매년 2,000건이 넘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미한 사고까지 고려하면 개물림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견종은 맹견으로 지정된 5종뿐이라 전체 반려견의 1%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적어도 가해 이력이 있는 개에게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이라도 물었다거나 이렇게 사고가 났던 개들은 입마개를 착용하라는 지령을 내려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미 이렇게 한번 물림 사고를 가해했던 가해견들은요,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종의 입마개 착용에 대한 규정은 없어 법령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만의 코로나19 극복 희망 메시지를 담은 변온 파마트 문구가 새겨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희망농업단지 안에 순천시의 상징새인 흑두루미와 코로나19 극복 희망 메시지 힘내라 대한민국을 경관농업으로 새겨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62헥타르 논경지에 일반 벼와 유색 벼로 조성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댐 방류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댐 방류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감사원의 책임 있는 감사는 물론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영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단체가 추진해 국가정원 내에 설치된 경도 주권 찾기 탑이 국가정원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경도 주권 찾기 운동은 현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 사업으로 정치적인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동도와 해상 케이블카를 포함한 주요 관광지 19곳에 42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방역관리 요원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같은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발열 확인 등의 방역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시설의 방역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